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계열사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43살 남성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짝패 보셨나요? 짝패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용서? 겉도 강한 놈이 약한 놈한테 해주는겨. 이범수 배우가 상대 배우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나서 한 대사로 유명하죠. 오늘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한참 주가가 높아진 제 마트에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일진이 마트 매니저 면접을 보러 오며 생긴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자기 자신, 친구들 힘 믿고 하루도 걸음없이 저를 괴롭히고 따돌렸던 그 일진놈, 이상윤. 자기 딴에는 평생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호화롭게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 이상윤이 저희 마트에 면접 보러 와 결국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되기까지 사연.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광명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고1 때는 운이 좋게도 서로 죽이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 별탈 없이 1년을 보낼 수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시험 기간이 되면 함께 도서관에 가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시험 기간이 아닌 때는 축구, 농구 같은 걸 하면서 건전하게 시간을 보냈었죠. 저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고등학교 시절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계속될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웬걸,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 새롭게 반을 배정받았을 때, 잘못 걸렸다. 정말 쟤랑만큼은 같은 반 되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혼자 넋두리하며 같은 반에 배정된 학교 일진 이상윤을 원망했죠. 이상윤은 학교 짱으로 다른 일진 애들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 애였어요. 25년 전의 법이라 청소년에게 더 관대해서 다행이었지. 지금같이 촉법소년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컸던 때였다면 이상윤은 학교 다니고 졸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이상윤은 반 애들과 제게 못되게 굴었어요. 2교시가 끝나면 20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더러 매점 가서 빵을 사오라 명령한 게 이상윤과의 악연의 시작이었죠. 물론 이상윤은 빵을 사오라면서도 제게 돈 한 푼 주지 않았었어요. 신학기고 담임선생님이 엄하신 분이었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이상윤은 반 친구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그나마 이상윤이 잠자코 아무 사고 안 치고 있을 때는 폭풍전 바다가 가장 고유한 법이라고 이상윤 때문에 반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몰라 하며 저희 반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신학기를 보냈죠.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지나 이상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100원만, 200원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금세 1000원만, 2000원만 액수를 불려 친구들에게 돈을 강탈해 갔죠. 말로는 빌려달라고 한 거지만 친구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한 번 이상윤이 가져간 돈은 절대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상윤은 돈뿐만 아니라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친구들 브랜드 가방, 옷, 신발 같은 거에도 손을 댔어요. 역시 말은 그럴듯하게 하루만 빌려줘라.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그래. 며칠 신고 돌려줄게. 야, 내가 며칠 빌려 신는다고 운동화에 구멍이라도 나냐?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것도 아니면 아예 협박으로 친구들 물건을 빼앗아갔죠. 모른다고. 분명히 빨아서 오늘 아침에 가방에 챙겨왔는데 가방에 없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얌마, 가방에 옷 안 든 게 내 잘못이냐? 어? 내 잘못이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이 부지기수였고 또 어떤 날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친구들에게서 돈을 강탈해 가던 게 이상윤이었죠. 야, 내일 모레 나 여자친구랑 300일 기념일이야. 3,000원 축하비 준비해와라. 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3,000원을 준비해오거나 준비해오지 않은 애들은 이상윤에게 찍혀 오랜 시간 동안 빵을 사다 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옷, 가방, 운동화 같은 걸 빌려주며 시달려야 했죠. 이상윤이 저희 학교 권투부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고 다른 학교 일진들과도 친구라는 사실이 저희를 겁먹게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이상윤 앞에서 쩔쩔맸던 건 이상윤이 어깨 아래
악이라는 문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느 거리를 걷더라도 문신한 젊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20년 전에 그것도 고등학생이 문신을 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나 친구들은 그 문신을 보고 이상윤은 조직폭력배랑 연결돼 있을 거다. 이상윤은 지 수틀리면 사람도 죽일 놈이다. 등등 많은 흉측한 소문을 만들어낼 정도였죠. 하지만 그보다 정말 큰 문제였던 건 이상윤이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까지 함부로 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권 붕괴니 뭐니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심할 경우 폭행당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만 해도 스승은 하늘이라는 암묵적인 존경과 학생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서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큰 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상윤은 달랐어요. 자기를 체벌했다고 체벌한 선생님 차량을 칼로 긁어놓거나 아예 대놓고 얼굴 맞대고 남자 선생님에게 노골적으로 육도문자를 날렸던 게 이상윤이었죠. 남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이상윤이 여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어느 날엔가는 하도 이상윤이 수업 시간에 소란스럽게 굴어 남자 선생님이 칠판에 적고 있던 분필을 이상윤에게 던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던진 분필은 이상윤 얼굴 정면에 맞았죠. 선생님의 고성에 교실이 잠잠해졌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상윤은 자신의 얼굴에 맞은 분필을 바닥에 집어 그 선생님을 향해 내던졌죠. 그러고는 그 선생님에게 온갖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있던 날 오후 바로 선생님들은 징계위를 열었고 결국 이상윤은 정학처분을 받게 됐어요. 저나 친구들 모두 분명히 퇴학당할 거라고 퇴학 말고는 받을 만한 징계가 없다고 들떠 이상윤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학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저는 풀이 주고 하교하게 됐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학교 밖에서 다른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들 돈을 빼앗았던지 한두 번 경찰이 저희 학교에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빽이 있었던 건지 이상윤은 경찰한테 끌려가는 번번이 얼굴에 넉살 좋은 웃음을 머금고 금이 환영이라도 하는 양 학교로 되돌아왔죠. 참 기막히고 코막히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고등학교 내내 끝날 것 같지 않아 저와 친구들은 속 터져하며 일난을 견뎌야 했어요. 그렇다고 누구 하나 나설 수 있는 친구도 없었고요. 우르르 하고 주먹 좀 쓰네 힘 좀 쓰네 하는 애들과 어울려 다니던 일진무리 대장이 이상윤이었으니까요. 저도 이상윤에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희 시절 학교 우유 급식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초코우유나 딸기우유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상윤은 하필 저 하나를 콕 집어두고 초코우유나 딸기우유가 나오는 날 제 우유를 빼앗아 마셨어요. 그 야가 빠지고 못된 이상윤을 더 견디기 어려운 날이었어요.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이상윤에게 말했죠.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만해 이제. 너도 우유급식 하잖아. 제 말을 고깝게 들은 이상윤은 간단히 말했어요. 아니 말한 게 아니라 간단히 제게 한 번 주먹질을 했죠. 그 덕에 저는 몇 교시나 고개를 붙잡고 휴지를 둘둘 말아 콧구멍에 쑤셔받고 있어야 했고요. 이상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건 2학년 2학기가 모두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체육 시간이었죠. 그날은 띰틀 체육 실기평가가 있던 날이었는데 친구들 모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그동안 따로 시간을 내 연습했을 정도였죠. 제 앞에 있던 학생들이 차례차례 띰틀을 넘었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 손목이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뭔가를 강하게 딛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손목이 아프도록 시큰거렸죠. 띰틀을 보니 두려움부터 앞섰어요. 하지만 저는 자기 주문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러졌던 거야. 지금은 괜찮을 거야. 자, 한번 뛰어보자. 저기 영은이도 보고 있잖아. 말하며 세차게 발을 굴러 띰틀 앞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띰틀을 넘기는커녕 띰틀 가운데 자리에 깨진 계란이 바닥에 푹 하고 퍼지듯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모두 깔깔깔 웃기 시작했고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이상윤은 친구들 모두에게 들으란 듯 떠벌리기 시작했죠. 저 계집애만도 못한 자식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얼굴은 꼭 샌님같이 생겨갖고 몸은 또 나뭇가지 마냥 앙상하게 말라빠진 게 아주 계집애가 따로 없다니까. 저는 뜀틀을 넘지 못한 부끄러움과 이상윤 말에 느낀 수치심 때문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와야 했어요. 눈물 흘리는 걸 애들이 알지 못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로 되돌아오는데 이상윤이 그걸 알아챘던지 이번에는 제가 운다며 아이들 앞에서 제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죠. 얘들아, 내 말이 맞지? 이 새끼 지금 질질 짠다? 영락 없는 계집애라니까. 바지 한번 벗겨볼까?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너 이상윤! 이 자식 그만 안 해? 담임선생님의 호통으로 그제야 이상윤은 말을 그쳤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가까이 지내고 있던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울보, 이계집이라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며 지내야만 했죠. 이상윤의 그런 만행을 도저히 견딜 수 없던 날, 저는 학교를 마치고 정문으로 나서는 이상윤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한 이상윤은 일진무리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콜라를 내주고 춤추게 해주는 콜라텍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이상윤은 일진무리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지 한 버스를 탔죠. 저는 후드 잠바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을 가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린 이상윤 뒤를 계속해서 쫓았어요. 그리고 이상윤이 한 동네에 접어들어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를 노려 이상윤을 덮쳤죠. 무기나 흉기 같은 건 들고 가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제 힘만으로 이상윤을 무릎 꿇리게 하고 싶었죠. 바닥에 깔린 이상윤 얼굴을 주먹으로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하지만 복수는 거기까지였죠. 평소 합기도니 유도니 여러 체육관에 나가 많은 운동을 했던 이상윤에게 제가 상대가 될 리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상윤에게 무참히 깨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이상윤이 말했어요. 야, 운영아, 할 말이 있으면 학교에서 해야지. 왜? 애들 앞에서 밟히면 쪽팔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야, 그래도 재밌었다. 다음에 심심하면 또 와라.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이상윤은 학교에서 저와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 용감한 운영이가 말이야. 하며 장광설을 떠벌렸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이상윤의 밥이 됐어요. 돈, 빵 심부름, 떡볶이 심부름은 물론이고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 카세트와 카세트 테이프 모두를 빼앗아 갔죠. 그뿐 아니라 지가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뒤통수 한 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다시 뒤통수 한 대. 밥도 그런 밥이 없었죠. 학기 중에 익명으로 실시하는 학교 폭력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상윤 이름이 몇 번 나왔어요. 제가 그때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던 건 누군가 투서한 쪽지에 이상윤이 이운영을 심하게 괴롭힘이라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작 제 자신은 이상윤의 보복이 두려워 이상윤의 이름을 적어내지 못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친구가 저를 측은하게 여겨 대신 이상윤의 이름을 쪽지에 적어냈던 거예요. 그 일로 이상윤은 담임선생님께 불려갔고 다시 교무실로 저를 부른 담임선생님은 이상윤과 마주보게 하고 앞으로 서로 아무 다툼 없이 잘 지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학교 폭력 조사 이후 이상윤은 전보다 덜 저를 괴롭혔을 뿐 이상윤의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다행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상윤과 반이 갈려 이상윤과 더 깊이 얽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졸업할 때까지 찝찝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학교를 오가야 했어요.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됐던 건 저는 학교에 있는 중상위권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그 성적으로 어떻게 저희 고등학교에 드러나왔던 건지 이상윤은 제 명성에 걸맞게 이름조차 생소한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하게 됐고요. 저는 그때 이상윤 그 일진놈과의 더러운 인연이
이제 모두 끝났다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입사해 여러 일을 겪고 또 경험하고 결국 저는 한 프랜차이즈 계열사 마트 대표 자리에 앉게 됐어요. 하지만 잘못 뽑은 매장 매니저 하나가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여러 사람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때가 있었어요. 매니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던 제가 매장에 나와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과를 견뎌야만 했죠. 그러다 한 달 전 매장 매니저, 관리인 구인 공고를 냈고 마침내 인사과에서 일하던 인사부장이 지원자 중 관리자로 채용해도 좋을 후보 3명을 서류로 간추려 제게 건넸어요. 사무실에 돌아와 그 서류를 보는데 그만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답니다. 3명의 지원자 중 이상윤, 저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서 1년을 보낸 그 일진 놈이 그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잠깐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곧장 마음을 추스르고 인사부장에게 내일 모레 면접을 보자 말했어요. 그놈의 이력서에는 고졸, 마트 매장 캐셔, 배달, 매장 매니저 경력이 적혀 있었어요. 20여 년 전 갔던 지방대학은 졸업을 못했던지 고졸이라 적혀 있었고요. 어떤 누구도 과거에 자신이 친구들을 괴롭히던 일진이었다 이력서에 표기하지 않듯 그 자식 이력서에도 당연히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상윤의 횡포와 악행은 무려 20여 년이나 지났음에도 제 가슴 속에서만큼은 떼어낼 수 없는 각인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죠. 마침내 면접일이 됐고 밖에 있던 매니저 후보들이 면접 보는 사무실로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일진놈은 어울리지도 않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남색 정장에 잘 다려진 와이셔츠, 올리브색 넥타이를 메고 왔더군요. 매니저 후보자들의 인사가 시작됐고 이상윤의 인사 차례가 됐어요. 이상윤은 얼굴에 연신 엷은 미소를 띠며 면접관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이상윤입니다. 친절, 정직, 신뢰로 앞으로 우리 매장을 이끌어갈 인재 이상윤입니다. 이상윤 인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친절? 정직? 신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저는 입을 열고 그 자식에게 대놓고 말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였던지라 그럴 수 없었죠. 또 다시 만난 시간 터울이 길어서 그랬던지 이상윤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가 친절하게 손님을 맞고 정직하게 상품 아래 직원들 관리하고 신뢰 있게 매장을 이끌어가겠다고?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일이다 인간아. 후보자들의 인사가 끝나고 저를 포함한 면접관 3명이서 차례대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의뢰 그렇고 그런 뻔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고 저는 제 질문 차례가 돼 후보 3명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3분 모두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시네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답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대표로서 3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3분 모두 학창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장 매니저를 하기에는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가 대답했어요. 네, 별다를 것 없이 고등학교 3년 내내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사교성이 좋아 제 주위에 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과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살갑게 잘 지냈었고요. 네, 그렇군요. 다음 이상윤 씨? 이상윤 씨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이상윤은 뭔가 알아챘다는 듯 한 번. 짧게 미간을 찌푸리고는 조곤조곤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별탈 없이 친구들과 원만히 지내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 운동에 소질이 있다 보니 친구들 모두 저를 좋아해 줬었고요. 저는 거짓으로 대답하는 이상윤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다시 질문했어요. 이상윤 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낯이 익더니 저랑 같은 대원고등학교 졸업하셨네요. 저기 철산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졸업하신 거죠? 대원고등학교라는 말을 듣자마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봤던지 이상윤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죠. 네, 네. 대표님께서도 대원고등학교 나오셨군요. 혹시 성함이 하도 오래 지나 제가 잘 못 알아뵙겠어서요. 이상윤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끝까지 거짓말을 해댔어요. 제 이름은 이운영이고요.
왜, 기억 안 나십니까? 2학년 2학기 끝날 쯤 체육 띰틀 실기평가 있었잖아요. 제 아픈 손목 때문에 띰틀 가운데 푹 하고 퍼져버렸었는데 그때 왜 이상윤 씨께서 저한테 계집애 같다느니 바지를 벗겨서 확인을 해본다 만다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줬었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때 그 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만 입을 열고 말았죠. 저와 이상윤을 제외한 면접관들 후보자 2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상윤이 대답했어요. 아, 대표님이 저랑 같은 반이었던 운영이었군요. 못 알아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체육 시간에 경솔하게 행동했던 거 이 자리에서나마 사과드려요. 그래도 뭐 20년 넘게 시간도 지날 만큼 지나고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나이쯤 애들이 그렇게 짓궂고 때로 좀 불량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상윤의 말을 끊다시피 한 저는 바로 맞받아 대답했어요. 20년 넘게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다고요? 그 나이쯤 애들이면 마땅히 짓궂게 행동하고 좀 불량스럽게 행동한다고요? 이보세요, 이상윤 씨.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당신이 던진 돌 하나 때문에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저였던 거 알기나 합니까? 그리고 나뿐만이었을 것 같습니까? 친구들 돈, 물건 빌려가서 안 돌려줘. 돈도 안 주고 빵 사와라, 떡볶이 사와라, 친구들 노예 부리듯 부려. 그랬던 당신이 친절, 정직, 신뢰? 저는 그 말을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군요. 과거 당신한테 받은 수치심, 모욕감 생각하면 당신이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이든 채용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저는 후보자 3명에게 오늘 면접 보러 오느라 수고 많았다 말하고 모두 되돌려보냈어요. 모든 면접이 끝나고 면접장에 남은 저는 나머지 인사과 직원 2명으로부터 이상윤 씨가 그렇게 정말 못된 사람이었냐, 대표님 많이 괴롭혔냐, 갖가지 질문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인사과 직원 2명에게 수고했다 말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그때 마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지 사무실 앞 대기자 의자에 앉아있던 이상윤이 갑자기 뒤에서 제 팔소매를 잡아챘죠. 운영아, 이운영,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얘기? 무슨 얘기?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나? 이상윤은 양손을 배 아래로 모으고 쩔쩔매는 채 하며 제게 말했어요. 운영아, 고등학교 때는 진짜 내가 미안했다. 너도 내가 일진이었던 거 알고 있잖아. 그때는 내가 일진이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애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세 보이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던 저는 인상을 잔뜩 구기며 이상윤에게 말했어요. 관심? 세 보여? 네 그 하찮은 겉멋 부리기 때문에 나랑 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1년 보내는 줄 알아? 나처럼 너한테 심하게 당했던 애는 한 달 가까이 극단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었다고. 네가 짓찢어 넣은 친구들 마음 눈꽃만큼이라도 아냐고. 그러자 이상윤은 얼토당토하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운영아, 우리 어렸을 때 일일 뿐이잖아. 네가 너그럽게 한번 용서해라. 나 이제 여기 회사 아니면 갈 데도 없어. 너도 잘 알잖아.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돼서 이제 그나마 배달 일도 못한다고. 운영아, 내가 과거에 너한테 잘못했던 만큼 나 채용해주면 배로 그 이상으로 일 잘할게. 어떻게든 너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게. 어? 끝내 무릎을 꿇고 말을 잇는 이상윤에게 저는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쏘아대듯 몰아붙이며 말했어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참, 너도 너답다. 왜 아니겠냐. 과거에 그렇게 살던 인간이 음주운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아까운 사람들 중에 한 명 채용하기로 했어. 딴 데 가서 알아봐. 내가 노파심에 한마디 하는데 이 일 있었다고 이상한 수작이나 사건 일으키지 마라. 분명히 경고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시작된 이상인과의 악연이 모두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따로 구인 공고를 낸 것도 아닌데
매장 매니저를 채용하고 보름쯤 지났을까. 사무실로 이상윤이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손에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요. 저는 느닷없이 사무실로 찾아온 이상윤이 당연히 달갑지 않게 느껴졌죠. 웬일이야? 무슨 일로 왔어? 고가운 양 제가 말하자 실실 웃으며 이상윤이 대답했죠. 저기, 저 운영아, 매장 매니저는 채용한 것 같더라. 그래서 부탁 좀 하려고 왔어. 매장 매니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정육 코너나 수산물 코너에서라도 좀 일할 수 없을까? 이래봬도 마트 정육 코너에서 한 3년 진득하니 일했었다고. 어? 안 되겠냐?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했어요. 상윤아, 너도 그때 그렇게 판 적이 있으면 그만해라. 정육 코너든 수산물 코너든 야채 청과 코너든 너 일할 데 없어. 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고등학교 때 나 죽도록 괴롭히던 친구, 아니 일진, 내 아래 직원으로 쓸 수 있겠나? 하루하루 그 일진 얼굴 보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애써 지운 기억을 나더러 다시 두 눈 뜨고 지켜보며 살라고?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 말을 들은 이상윤은 꼬리라도 내린 듯 슬슬 기며 대답했죠. 그래, 운영아. 옛날이고 지금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다시는 안 찾아오마. 잘 지내라. 그렇게 서로 대화를 마치고 이상윤은 다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무실에서 빠져나갔어요. 저는 이상윤 뒷모습을 보면서도 참 좋지도 되지도 않을 인연이라 생각하고 말았죠. 다만 마음 한구석 좀 쓸쓸한 데가 있어 사무실에 잠깐 있다 저희 마트 입구에 나가 담배 한 대 피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윤은 이상윤답게 이상윤 방식으로 끝까지 저를 엿먹이더군요. 저희 마트 입구 앞에 가지고 왔던 과일을 통째로 내팽개쳐 과일들이 조각나 있거나 터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저는 거기서 그만 이상윤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더 봐야 악한 마음만 생기는 관계, 더 지속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일이 잊혀질 즈음 점심 먹고 매장 앞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졸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하고 지낸 지 좀 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운영아, 잘 지내냐? 내일 토요일이잖아. 고등학교 동창 애들 몇 명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이놈 저놈 거의 다 나오겠다니 이거 완전 동창회 되게 생겼네. 어때? 저녁 때 시간 있어? 저녁 7시 30분쯤에 모일 거야. 아, 그래? 아, 좋아. 6시까지만 매장에 있으면 되니까 일 정리하고 곧장 갈게. 남준이도 온대? 걔 못 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어. 아, 얘가 웬일인지 오늘은 저도 나오겠다네. 애들 하도 안 봐서 보고 싶다나 뭐라나. 그래, 알았어. 이따 보자. 마트 사무 업무를 모두 마친 저는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남아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죠. 친구들에게 아른 체를 하며 제가 말했어요.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이따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 먼저 들어가서 마시고 있자. 밖에 아직 춥다. 67명의 친구들과 호프집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지내던 개들끼리 킁킁 서로 냄새를 확인하는 양 저와 친구들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이운영, 그 프랜차이즈 마트 대표 됐다며? 야, 운영이 마트 대표된 지 2년이나 됐거든, 짜셔? 네가 그렇게 띄엄띄엄 모임 나오니까 애들이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친구들과 저는 한 병 한 병 맥주병과 소주병을 비워갔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는 동안 5-6명 더 친구들이 호프집으로 왔고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2차로 노래방에 갈까 스탠드바에 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여 자식들 많이도 모였네. 문을 열고 호프집으로 들어온 건 이상윤이었어요.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걸어왔죠. 몇몇 친구들 빼고 이상윤을 알아본 친구들 대부분이 이상윤을 보자마자 잔뜩 인상을 찌푸렸죠. 못 볼 거라도 봤다는 양, 획 하고 고개를 돌리는 친구도 있었죠. 야, 니네 왜 나한테는 애들 모인다고 말 안 했어? 나 돌리는 거야? 아이, 농담이고 경민이한테 연락받고 왔다.
저는 물론이고 친구들 모두 경민이를 째려보듯 쳐다봤어요. 경민이는 민망하고 무안한 듯 손으로 머리를 극적였죠. 이은영도 있었네. 우리 잘 나가는 마트 이 대표님. 그동안 안녕하셨고요. 이상은이 일부러 제게 그렇게 빈정대는 걸 알고 부하가 치밀었지만 저는 더 내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자리는 이상은이 면접 보러 온 저희 회사도 아니었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이상은의 말을 들은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그럼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지. 한 달, 두 달 전이었나? 네가 그렇게 네 마트에서 쪽준 후? 쭉 백수 한량 건달로 아주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지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안 그래도 전화 한 통 넣으려 했었는데 만나서 얼굴 보고 말하니 속이 더 시원하네. 이상은은 동창 모임 자리에 오자마자 제게 빈정대는 걸 넘어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은이 거는 시비에 과거처럼 비겁하고 비굴하게 그 시비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이상은의 말을 들은 저는 이상은보다 더 비아냥거리며 말을 이었죠. 야, 백수 한량 건달된 게 왜 내 탓이냐? 네가 네 인성 부족해서 우리 회사 채용 탈락해놓고 어디 와서 신세 타령이냐고. 내가 너한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형편없는 일진으로 살라고 등 떠밀었냐? 일진 안 하면 죽도록 패주겠다고 협박을 했었냐? 지가 지 인생 망쳐놓고 어디다 대고 시비야? 제 말을 듣고 발끈한 이상은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너 밖으로 나와 새끼야. 네가 마트 대표면 대표지 여기서도 대표냐? 너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어. 당장 따라 나오라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이상은이 미동도 않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다시 소리 지르듯 말했어요. 너 이 새끼 당장 안 나와? 너 오늘 네가 말한 그 일진한테 한번 당해봐. 내가 왜 일진이었는지 똑똑히 가르쳐줄게. 당장 나와 이은영 이 개자식아! 그래도 제가 앉은 자리에서 미동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자 이번에는 이상은이 그 특유의 양아치 팔자걸음을 하며 제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 서너 명이 일어나 이상윤을 제지했죠. 야, 엄마 적당히 좀 해. 오랜만에 애들 모인 자리인데 기분 좋게 놀다 가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면 쓰냐고. 그래, 너도 어디서 술 먹다 온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너 먼저 들어가라 상윤아. 서로 상한 감정 갖고 어떻게 더 같이 있냐. 오늘은 운영이가 먼저 자리에 왔으니까 오늘은 너 먼저 들어가, 친구들의 말에 다시 발끈했는지 이상은은 씩씩거리면서 저와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런 나쁜 새끼들. 옛날에는 내 앞에서 빌빌거리고 벌벌 떨던 자식들이 이제 사회생활한다 이거지? 니네 내가 이은영 저 자식 때문에 어떤 쪽을 판지 알기나 해? 내가 저 자식 회사 가서 면접 보면서 받은 수치를 니들이 아냐고! 이상은이 더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앞길을 가로막아 있던 친구 서너 명을 힘으로 떠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도 친구들이 밀려나지 않자 이상은은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테이블에서 소주잔 하나를 들어 제게 던졌죠. 이상은이 던진 소주잔에 맞아 이마 언저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오왕저왕하고 난리법석인 저희 테이블을 보고 다른 사람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지 때마침 경찰들이 술집으로 들어왔죠. 제 친구들에게 사건 설명을 들은 경찰은 먼저 이상윤에게 경찰차에 오르라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상윤은 거부하며 버텼죠. 내가 왜 경찰서에 가냐고? 저 새끼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건 거라고 이거 안 나? 결국 이상윤은 제복을 입은 젊고 건장한 경찰한테 팔이 꺾여 억지로 경찰차에 오르게 됐어요. 이상윤이 경찰차에 오르고 경찰 하나가 제게 다가와 말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서러 오시겠어요? 어려우시면 저희가 다시 금방 모시러 오고요. 아니요, 제가 직접 경찰서로 갈게요. 네, 파출소에서 저분 간단히 신원 확인하고 바로 근처 경찰서로 이송할 거예요. 한두 시간 있다가 저희 파출소 잠깐 오셨다가 다시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경찰들이 돌아가자 친구들 모두 제 찢어진 이마를 걱정해줬어요. 그러고는 흥이 깨졌다며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고 각자 집에 되돌아갔죠. 저는 친구들을 보내고 잠시 차에 올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그러고 결국 저는 이상은을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파출소에 잠시 들렀다 경찰서로 향했지만
이상윤 조사가 다 끝난 건지 이상윤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형사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피해를 입은 건지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했고요. 조사 서류에 인장을 찍자 형사가 제게 물었어요. 피해자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땐 저분 지금까지 술에 취해 있어서 바로 훈방 조치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형사의 말에 대답했어요. 네, 그럼 유치장에 입감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주세요. 질이 좋지 않은 놈이라 저한테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요. 아, 그리고 가해자 유치장에 입감하실 때 제 말씀 좀 꼭 전달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때는 그동안 제가 겪은 피해 모조리 엮어 아예 깜빵에 쳐넣어버릴 거라고요. 저는 친구들끼리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일을 끝내거나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상윤을 상해죄로 고소했죠. 이상윤이 깨닫길 바랬던 거예요. 철딱서니 없이 나대면서 호기 부릴 나이도 처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상윤이 분명하게 알길 바랬던 거죠. 이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동창 모임이든 저희 마트든 이상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시간이 한참 지나 친구에게 들은 소식인데 이상윤은 지금 어디 섬에 가서 배를 타고 있다더군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흔하게들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뻔한 얘기고 식상한 얘기라 생각했었는데 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에는 사람이 사람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그나마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서로서로 어우러져 둥글둥글 살 수 있다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사연 초반에 영화 짝패 명대사 말씀드렸었죠? 마지막으로 그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애청자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도 길게 가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람답고 인간다운 사람이 삶의 끝까지 별탈 없이 오래간다 생각하는 것이죠.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